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 그지? 워낙 둘 다 바빴잖아. 회사는 달라도 업종이 비슷하니까 야근도 똑같지 않아. 그래도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말도 잘 통하고 바쁠 때 같이 바쁘고. 맞아, 그렇긴 해. 그래도 이제부터 한동안은 한가하겠다. 연차 맞춰서 써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그것도 괜찮겠다. 나 바다 보고 싶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실컷 보고 오자. 누난 바다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냥 파도 치는 거 보고 있으면 머리가 비워지더라고. 넌 그런 거 별로야? 아니야, 나도 좋아. 처음엔 좀 심심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멍하니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누나 말대로 복잡한 머리도 정리되고 긴장도 풀어지니까. 난 도시에서 사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취업하고 살게 된 지 꽤 지났는데도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힘들 때가 있어. 난 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힘든걸. 그래서 사람 적은 곳에서 한숨 돌리면 뭔가 충전되는 기분이 들더라. 그럼 아예 이번 주에 다녀올까? 월요일 연차 쓰고. 나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나부터 연차 신청할게. 기대되네. 오랜만에 멀리 놀러 가니까. 아, 맞아.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음식 맛은 괜찮았어? 맛있었어. 분위기도 좋고. 이제 슬슬 디저트 나오겠다. 누나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뭔데? 잠깐만. 여기 준비해둔 디저트 부탁드릴게요. 뭐야? 따로 부탁까지 해놓은 거야? 어, 오늘은 완벽한 디저트가 필요한 날이라서. 오늘 무슨 날이야? 내가 기억 못하는 기념일이 있었나? 앞으로 항상 오늘이 생각나게 될 거야.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잖아. 여기 케이크 사려면 몇 시간이나 줄 서야 되는데. 그리고 누나, 이것도. 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제 청혼을 받아주시겠어요? 손 떨리는 거 봐. 엄청 긴장했네. 근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누나. 아, 어, 고마워. 청혼은 받아주는 거 맞지? 맞아.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래. 되게 기쁜데 표현하기가 어렵네. 그냥 응 한마디면 되는 거야. 어,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손 이쪽으로 줘봐. 딱 맞네. 이쁘다. 누나가 더 이뻐. 아, 나 지금 얼굴 되게 빨개진 것 같은데. 맞아. 완전 복숭아가 됐네. 나도 누나가 청혼 받아줘서 기뻐.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항상 노력할게. 응, 나도 잘 부탁해. 1개월 후. 긴장했어? 어, 조금. 아무래도 아버님 처음 뵙는 자리라 그런지 정신이 없네. 걱정하지 마.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물론 네 얘기 들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 아버지잖아. 잘 보여도 모자란데 이렇게 긴장해서 실수할지 걱정이네. 약간의 긴장은 실수를 줄여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겠지? 아, 최근에 이렇게 얼었던 적이 없는데. 그러게. 누나는 항상 여유로운 느낌이라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네. 좀 신선한데? 지금 장난칠 상황 아니야? 난 조금이라도 긴장 풀었으면 해서 그러지. 그냥 물어보는 말에 대답만 잘하면 되겠지? 당연하지. 누나랑 결혼한다니까 제일 기뻐한 게 아빠였어. 알았어. 이제 들어가자. 가자. 잠시 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네가 쓰라구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네, 저도요.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앉아서 물이라도 좀 마시렴.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긴 했지만 연석이가 정말로 참한 사람을 데려왔네. 내가 말했잖아, 이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 있는 사실을 말했는걸. 아,
부끄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해. 편하게 대화하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단다. 쓰라는 혹시 못 먹는 거 있니? 아니요, 전 다 잘 먹어요. 내가 먼저 적당히 시켰는데 다행이네. 어쩌다 보니 회사랑 집 중간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아빠는 오늘은 안 힘들었어? 나야 오늘 시간도 많으니까 여유 있게 나왔지. 오늘 아예 일을 하루 쉬었어. 가게 열고 정기일 외에 쉰 건 처음 아니야? 그렇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데려오는데 내 가게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단골 손님들이 좀 아쉬워하겠네. 아마 우리 단골들은 다 오늘 쉬는 거 알 거다. 내가 하도 며느리 보러 간다고 자랑해서 말이야. 결혼하는 나보다 어째 아빠가 더 신났어?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이제 다 키웠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쓰라는 형제나 자매가 있나? 아, 전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결혼은 했고, 네,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궁금한 건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잘 됐어. 그럼 난 어디에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지. 부부 사이 문제라는 게 나이를 떠나서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왕이면 문제없이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네가 결혼하고 나면 좀 적적해지겠구나.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 너 한 명이었는데. 내가 자주 찾아갈 거고 지금부터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네. 좋은 자리인데 내가 침울해하면 안 되지. 드라는 어디서 일하고 있니? 연석 씨랑은 다른 직장이지만 일하는 직종은 같아요. 같은 일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고민도 미래도 함께 대화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니들 잘 만났구나 싶다.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낼 거야. 네, 난 예비 며느리 얼굴만 봐도 안심돼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이제 어려운 질문은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식사하고 가자. 이제 밥 좀 먹을 수 있겠네. 어쩐지 아빠 만나고 나니까 내가 더 긴장해버렸어. 원래 그런 거야. 자기 가족 소개하는 게 참 어렵지. 그래도 오늘 아빠는 잘했지? 당연하지. 아빠도 얼른 식사해. 다 식겠다. 그러마. 2개월 후.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무래도 얼굴 보고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거야. 결혼 준비야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일이라도 있어? 우리가 결혼하는데 의견을 나눠야 할 게 생겨서 말이야. 뭔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뜸을 들여? 아빠가 내가 독립하기보단 같이 살고 싶나 봐. 어? 갑자기? 사실 상견례 때까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아빠랑 대화를 좀 나눴거든. 아무래도 지금 가족이 나밖에 없는데 혼자 살긴 싫은 것 같아. 무던한 성격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외로워지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멋대로 정할 일은 아니잖아.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난 지금 좀 갑작스러워서 바로 대답을 못하겠네. 아빠가 큰 건 못해줘도 지금 집을 내 명의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아빠 돈으로 다시 해주겠대. 그리고 큰 방은 우리가 쓰고 내가 쓰던 방을 아빠가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 크지 않다니. 집을 아예 네 명의로 바꿔주신다는데 굉장한 거지.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편하지 않을 거란 걸 나도 알아. 원래는 내 손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아빠가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 나도 마음이 복잡하네. 아, 사실 난 아버님을 잘 알진 못하잖아. 무던하면서 정은 많은 그냥 평범한 그 나이 대 사람이야. 그리고 최대한 우리한테 피해 안 가도록 조용히 살겠다고 하시네. 어,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해도 될까? 신중하게 해야 하는 대답이잖아. 알았어. 기다릴게. 1시간 후.
내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난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결정은 누나가 해. 저번에 만났을 때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아버님이 너무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어. 난 그냥 너랑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맞아? 아빠하고 나 말이야? 어.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부자지기 아니긴 하지만 닮았다는 얘긴 많이 들어. 외모도 성격도. 엄마 유전자는 어디 갔냐고 할 정도로 아빠랑 내가 정말 비슷하거든. 담배는 안 하시고? 나 담배는 좀 예민해서. 나랑 똑같아. 주량도 적고 담배는 안 피워. 또 궁금한 거 있어? 이건 좀 민감한 얘기지만 물어볼게. 혹시 재혼할 생각은 있으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아빠는 전혀 생각이 없으셔.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인데 여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럼 내가 같이 사는 건 아버님 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응, 그렇지. 아버님은 나 안 불편해 하실까? 조금 낯가리는 편이긴 한데 친해지면 자상한 편이야. 그래도 누나가 불편할 정도로 거리감을 좁히진 않을 거고. 진짜 너랑 똑같네. 그렇다니까. 알았어. 그럼 같이 사는 걸로 하자. 정말? 왜 이렇게 놀라? 아니, 난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어. 결혼 준비 시작할 때 아빠랑 산다는 그런 얘기는 아예 없었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 좋은 분이고 너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가족이 너 하나잖아.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맞지. 누나, 정말 고마워. 근데 집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정말 괜찮은 거야? 아빠가 같이 살기 미안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아버님이 작은 방 쓴다는 것도 좀 걱정이고. 내 방도 그렇게 작진 않아서 아빠 혼자 지내기 괜찮을 거야. 오히려 혼자 안방 쓰는데 허전하다고 하시는걸. 그럼 다행이고. 아유,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 걱정 많이 하면서 얘기 꺼냈겠네. 응, 거절해도 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아버님 말고 내 편 들어줘. 아빠도 소중하겠지만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줬으면 해. 당연하지, 내 마누라인데. 그래, 난 그거면 충분해. 5년 후.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 잠깐만 나랑 대화할 수 있을까? 네, 괜찮아요. 저희도 쉬고 있던 참이에요. 그냥 대화만 하기에도 좀 그렇고. 커피라도 마실까? 그래, 그게 좋겠네. 내가 만들어 갈게. 기다려. 아버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에이, 있기는 하지. 뭐야? 무슨 일인데? 나 가기 전까지 얘기하지 마봐.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나랑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알고 있지? 저도 아버님이 챙겨주시잖아요. 항상 먹고 싶다고 얘기한 거 퇴근할 때 사오시고. 그거야 없던 딸이 생긴 느낌이라서 그래. 아들이랑 아버지 관계는 좀 딱딱하거든. 지금 나한테 불만 있다는 거야. 아니, 물론 연석이도 잘해주고 있지. 그래도 딸이 더 살가운 면이 있잖아. 섬세하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게 고마워서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뜸을 들여. 한대 입장이 되어보니깐 며느리 기분을 좀 실감할 수가 있네. 나 재혼하려고 한다. 갑자기? 아니 언제부터 만났는데 우린 모른 거야? 만난 진 6개월 정도 지났어. 이 나이 먹고서 요란하게 연애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하는 거지. 그래도 아버님께 좋은 분이 생겼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월세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몇 달만 여기서 같이 살고 우리가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아버님이 나가시려고요? 일단 이 집은 연성이 집이고 너희 나이에 시모가 생기는 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 당장은 못 나가고 6개월쯤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니? 아니, 일단 누군지 우리가 만나보는 게 먼저 아닐까? 아, 그러네.
너희 허락을 맡을 생각만 했지. 소개해줄 자리가 필요하단 걸 잊어버렸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연히 만나게 됐지만 나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야.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 아버님이 결혼하는데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너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그냥 좋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있어. 나이 차이 이런 거 상관없이 말이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그래? 그게 며느리보다 5살 많아. 뭐?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5살짜리 딸이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어. 늙어서 주책 맞은 짓 한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그래도 우린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정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40도 안 된 여자라고? 그런 시어머니면 우리 마누라랑 편하게 지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집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고 우리가 독립하는 게 맞다 생각한 거야. 근데 같이 사는 기간이 최소한이 6개월이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패를 끼치면 안 되지. 최대한 빨리 집 구할 거야. 그래도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집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다른 것보단 당신이 제일 걱정인데. 나야 그냥 아빠 여자친구로 생각하겠지만 당신한텐 시어머니잖아. 나도 아버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그래서 부탁할 게 있는데. 또 뭐가 있는데? 같이 살 동안만 슬아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챙겨줬으면 해. 처음에 식구들한테 적응하기에도 어려울 테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시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이 집 나갈 때까지만 부탁할게. 안 되겠니? 알았어요. 사실 저는 관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편할 것 같네요. 이해해줘서 고맙다. 여태까지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저도 아버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난 좀 걱정인데. 일단 밖에서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게. 그 뒤에 생각하는 건 어떻겠니?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아빠가 날짜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 그렇게 하마. 일주일 후. 너무 격식 차리는 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장소로 정했는데 괜찮니?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 곳이야. 우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딱히 가족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단란하게 있으니까 좋네요. 아빠랑 아들이랑 며느리라니. 며느리도 착하고 쌍쌍해 보이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데. 그 말은 당신한테 아주 지겹도록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했나? 그래도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 안심이네요. 아들이랑 아빠만 있었으면 그 집에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차이 나서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상한 정도로 만난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등산하면서 만났어. 그냥 물 나눠 마시다가 인연이 된 게지. 나도 처음엔 당신이 좀 어려웠는데 가까워질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걸 느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어린 남자들보다 당신이 더 남자답고 멋있어. 그렇게까지 칭찬을 안 해줘도 되는데. 두 분이 아주 잘 맞으시나 봐요? 대체로 내가 맞춰주는 편이긴 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해주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건 충분히 알지. 그래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남자 마음이야. 하여튼 나도 이 모습에 반했으니 할 말이 없네요. 당분간 저희와 함께 사신다고 하셨는데 불편하진 않으시겠어요? 가족들 전부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걸요. 난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산 지 좀 오래돼서 오히려 좀 기대가 돼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제 마누라가 좀 낯을 가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 얘기까진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금방 친해지겠죠.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서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지내. 그래도 서로 갑자기 가족이 생긴 거니 예의는 꼭 지키는 게 좋겠지. 우린 걱정 마요. 그냥 아빠 대하듯이 똑같이 대할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친해지면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아,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소리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정말 당신이랑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곧 혼인신고 올릴 거고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다. 이 나이에 하객들 부르는 것도 미안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계약이 한 달 남아서요. 그 안에 이사할 것 같아요. 당신 이번 달 안에 퇴사한다 그러지 않았어? 아, 맞아, 그랬지. 나도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 우리 있을 시간이 많을 테니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금방 친해지겠네. 잘 됐어.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3개월 후.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거니? 죄송해요. 깜빡 잠들었어요. 빨리 일어나서 신랑이랑 아들 먹을 저녁부터 차려. 네. 도대체 처음엔 잘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집안이라는 게 엉망이야. 도대체 결혼하기 전에 뭘 배우고 왔니? 제가 자취를 좀 빨리 시작해서요. 집에서 배운 건 없는 것 같네요. 아주 말대답 또박또박 하는 거 봐. 도대체 이런 며느리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 이 집안 남자들은.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엔 친한 척하더니 이젠 남자들 없을 땐 노골적으로 괴롭히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 저러고 싶을까? 넌 어른 얘기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니? 저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가 말이니? 어머니가 아버님 만나기 전까지 셋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별 못 괴롭혀서 안달이잖아요. 뭐? 내가 널 괴롭혀?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뭔데요? 네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내체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요령이나 부리고 성실하게 일할 생각은 안 하잖아? 셋이 살 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셋이 같이 집안일 했지 이렇게 저만 일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버님께는 저랑 같이 일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 못하는 거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도 일이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아?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쉽지. 그럼 같이 좀 하시지 그래요? 아니 엄연히 내가 시어머니고 네가 며느리잖니. 당연히 네가 똑바로 일하는 게 맞지. 그럼 최소한 아버님께 솔직하게 말하세요. 집안일 다 제가 하고 시집살이도 시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머, 걔 좀 봐. 그럼 여태까지 그런 생각하면서 일했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억지로 안 시켜도 가족들 생각하면서 제가 알아서 일해요. 제가 일하는 건 불만 없으니까 최소한 아버님께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아버님께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해. 그 사람은 네 시아버지기 이전에 내 남편이야. 아버님이 어머님 남편이 아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전 그냥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단 거예요. 뭐, 부당해? 난 지금 며느리한테 당연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너 내가 너보다 몇 살 안 많다고 무시하나 본데? 그런 식으로 무시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 말 끊는 거 보니까 무시하는 거 맞네.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아버님 앞세워서 저 괴롭히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계속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하지 그러니? 어디 누가 잘못했는지 보자고. 저 정말 다 말할 거예요. 그래라. 난 너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2시간 후. 우리 다녀왔어. 어쩌다 보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같이 왔네. 오늘 하루 잘 지냈어?
물론이죠. 커피 마시면서 며느리랑 대화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지내. 며느리도 대사 있으면 잘 쉬어야지. 집에서 고생하고 그러면 안 돼. 저녁 안 차리셔도 된다니까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래도 바깥일하고 와서 식사는 제대로 먹어야죠. 오늘도 며느리랑 같이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아직 요리가 많이 늘질 않네요. 어차피 당신이랑 같이 요리하니까 천천히 가르쳐주면 되지. 맞아요. 앞으로도 길게 볼 생각이에요. 거의 이렇게 잘 지내면 이사를 꼭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아들아? 네, 우리 모두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네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 당신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버님이랑 남편 없을 때 이 여자가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아세요? 아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불러야지.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보다 집안일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왜? 집안일이 많이 힘들어? 퇴근하고 오면 저러고 있으니 다들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절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알아서 잘하던 살림도 자기 방식대로 다 뜯어고치면서 도와주진 않고 시키기만 한다고요. 세아가야, 내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얘기를 나눴어. 네? 이 사람이 집안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가끔 말실수했다고 인정했단다. 근데 이 여자라고 부르는 건 너무하잖니?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집안일 하자고 할 때마다 내 말 무시하고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면서 주책 부린다고 그랬잖니. 제가요? 이젠 아예 없는 얘기도 지어내요? 적당히 해라. 아무튼 이 사람이 며느리보다 윗사람인데 공경하는 태도는 보여야지.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니. 이 사람이 자기 나이가 어리다는 걸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니 주책이니 그러면 안 되지. 전 주책이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없는 얘기라도 지어냈단 거냐? 아니, 저희 원래 잘 지냈잖아요. 제가 아버님과 남편에게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 있나요? 최소한 저 여자보다 저부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여태까지 5년 동안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냐고요. 왜 아무도 저를 안 믿어주는 건데요? 여보,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당신이 말이 심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살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 날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 일은 조용히 끝내는 게 좋겠어. 아빠, 저랑 마누라 먼저 방에 들어갈게요. 아니, 당신까지 나 못 믿는 거야? 그만하자. 시간 많이 늦었어.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나도 울면 들어줄 거야? 야, 미안해.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 아빠,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아, 어제 저 여자 때문에 한숨도 못 잤는데 또 장을 보러 가야 되네. 시어머니란 여자는 어딜 놀러 가고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어? 저 여자가 누구랑 있는 거지? 젊은 남자로 보이는데 팔짱까지 끼고 있네. 세상에, 설마 불륜인가? 일단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사진은 찍어놔야겠어. 4시간 후. 저랑 얘기 좀 해요. 뭐니? 네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이 남자 누구예요? 뭐야? 도대체 언제 사진을 찍은 거야? 그거 얼른 지워! 지우고 말곤 제 맘이죠. 아무튼 이 사람 누구길래 만나는 거예요? 설마 아버님이랑 혼인신고 해놓고서 다른 젊은 남자 만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팔짱까지 끼고 있었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아, 미치겠네. 아무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 사람 내 아들이야. 뭐라고요? 내가 20대가 되기도 전에 낳은 아들이야. 애 아빠는 없고 난 여태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아들 키우다가 네 시아버지 만나서 결혼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내가 만나는 남자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젊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내가 힘들게 살면서 키운 아들이야. 이제야 애가 성인 됐으니 결혼하고 싶은 와중에 네 시아버지 만난 거고. 아버님은 이 사실 알아요? 아니, 몰라. 그니까 제발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아들이 있단 거 알면 그 사람 분명히 실망할 거고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 제가 왜 도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에 대해선 비밀로 해줘. 일단 바로 알리진 않을게요. 아버님도 충격받으실 테니까. 정말 고맙다.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언제 제가 입을 열지 모르니까요. 일주일 후. 당신 수고가 많았어. 이건 우리 아빠가 사는 걸로 생각하고 먹어. 카드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아버님 카드를 가져오고 있어. 아빠가 너한테 꼭 사주라고 했거든. 오늘은 둘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들어오라고. 사주시니까 감사하게 먹긴 하겠지만 이제 난 잘 모르겠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난 분명히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모든 게 엉망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살려니 쉽지 않겠지. 아빠랑 같이 살 때도 처음엔 고생했잖아. 그래도 아버님은 착하셨잖아. 내가 뭘 해도 좋아하셨고.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와서? 그땐 바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서 나한테 끼어들지 말라고 부탁했거든. 아버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다고? 사실 요즘 집에 늦게 왔던 것 중에 한두 번은 아빠랑 저녁 먹고 들어간 거야. 나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 얘기는 안 하고 한숨만 쉬거든. 그럼 그날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한 것도 뭔가 이유가 있으리란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빠가 고기 사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거든. 도대체 아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게. 나도 아빠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일단 너한테 매정하게 군 건 그때 딱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응, 알았어. 왜 울고 그래? 난 그 집에서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늦게 말해서 미안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응, 알았어. 진짜. 그만 울어. 내가 다 잘못했어. 3주 후. 우리 며느리, 설거지 그만하고 와서 과일 먹어. 아니에요.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금방 갈게요. 내가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어서 오렴. 확실히 아들이란 사람을 내가 발견한 후부터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해주네. 아버님이랑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이야. 근데 이러면 다 괜찮아진 걸까? 난 앞으로 이러고 살면 되는 걸까? 당신 참외 좋아하잖아. 얼른 와. 며느리한텐 미안한데 과일 좀 이따가 먹어도 되겠니? 연서가 쟁반 가져와서 전부 식탁으로 옮겨놔라. 알았어. 네, 전 좀 이따 먹어도 괜찮아요. 얼른 와서 앉거라.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어머,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무게를 잡아요? 무거운 얘기니까. 일단 나는 2달 가까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아버님, 저 왔어요. 그럼 세아가야, 이거부터 보겠니? 이 사람 시어머니랑 만나는 남자잖아요. 잠깐만. 저 장면 찍는 저도 사진에 찍혀있네요? 사람을 붙여서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세아가도 발견했을 줄은 몰랐지. 아니,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찍은 거야?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시어머니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아들이에요.
숨긴 건 미안하지만 아무튼 오해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유,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고서 뻔뻔하게 내 앞에서 울더니 뒤에서는 남자를 만나고 다녀.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랑 지낸 게 5년인데 너를 모르겠니? 아무튼 자기 아들은 무슨 아들이랑 붙어먹는 사진이 다 있는데 시침이 될 거야. 아니야. 전부 다 오해라고. 오해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설명을 해봐. 일단 변명이라도 들어보게. 이 사람 내가 10대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냥 나이 차이가 적게 나서 친해 보이는 거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은 발 타서 손잡고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게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나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 돈 주고 사람 한 달 붙여놨더니 정말 별별 사진이 다 나오더군. 보여줄 테니까 다 가져. 기념사진으로 가지면 좋겠네. 아유, 내가 멍청했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믿어주다니. 당신은 잘못 없어. 잘못은 속인 사람만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이혼할 테니까 나한테 토해낼 거 다 토해내고 저 남자 만나면 되겠네.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당신뿐이에요. 잠깐 만난 남자는 정리하면 그만이잖아요.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세상엔 바람 피운 사람이랑 결혼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난 아니야. 난 항상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바라봤는데 너같이 가벼운 여자나 용납할 수 없어. 우리 정말 어렵게 만났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이 차이를 넘어서 맞는 짝이라서 만난 거라고. 그건 혼인신고 올리기 전까지 얘기겠지. 혼인신고 하자마자 바람을 피운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만난 남자라고? 나하고 결혼하고 돈도 생겼으니 젊은 남자 만나고 싶었겠지. 그런데 최소한 들키지 않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우리 동네에서 찍힌 사진이야. 진짜 염치도 없는 아줌마네. 뒤로는 호박씨 까면서 집에서 나 괴롭히고? 아유, 인생이 아주 즐거웠겠네. 진짜 여러 가지로 역겨운데 제일 기분 나쁜 건 우리 부자가 없을 때 내 마누라를 괴롭혔던 거야. 아니, 그건 그때 오해 풀었잖아. 난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그냥 살림을 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그쪽 없어도 우리 셋은 집안일 각자 잘하면서 살았어요. 그쪽이 나타나서 멋대로 군 것뿐이지. 그리고 그 집안일 하나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솔직히 말해서 야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나이인데 그러고 싶나? 넌 끼어들지 마. 네가 내 남편한테 이런 일 하라고 사주했어? 망상이 굉장히 심하네. 난 여태까지 아버님이 그쪽 호박씨 까는지 조사하는 줄도 몰랐어요. 뒤에 카메라 따라다니는 줄도 모르고 동네에서 그 짓거리하고 다니는 게 멍청한 거 아니야? 그건 나도 동감해. 무슨 용기로 동네에서 그러고 다닌 거야? 우린 다 출근하고 내 마누란 집에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머리 안 돌아가기도 힘들겠다. 여보, 제가 이 남자 다 정리할게요. 잠깐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봐요. 나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돈이 필요한 거겠지. 당신 잘해줬던 가게부터 돌려받을 거고 소송도 걸 테니 그 젊은 남자랑 잘해봐.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는데. 아유, 이제 속마음도 안 숨기네. 내가 저런 사람이랑 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잠깐 본 그쪽보다 5년 동안 봐온 며느리이자 마누라를 믿는 게 정상 아니에요. 거짓말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나가. 어지간하면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가게 열쇠도 나한테 돌려주고. 제발 이러지 마요. 그러게 왜 그랬어? 날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믿고서 모든 걸 내주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찬 건 본인이니 누구 탓하지도 말고. 이럴 순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야 결혼했는데. 이제야 돈줄을 잡았는데 놓친 거겠지. 연서가 저 사람 집 밖으로 쫓아라. 알았어, 아빠. 이거다. 나 이대로 안 물러날 거야. 소송까지 거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아유,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군. 일주일 후. 우리 며느리
많이 먹으렴.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5인분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정확히는 미안해서 그러는 거겠지. 사실은 내가 그 여자가 주장하는 말과 며느리 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 그래도 결혼한 사람인데 내가 봐온 모습이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 잠깐 고민한다는 게 우리 며느리를 오랫동안 괴롭게 만들었어. 솔직히 너무 서러웠어요. 분명히 가족은 나였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들어온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해도 편을 드니까. 미안하다. 일을 정확히 해결할 때까지 그 사람이 눈치채고 도망치는 걸 원치 않았어. 그래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그 여자 편 들고 도와줄 일도 없는데.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걸 뭘. 알잖아. 확실하게 해결될 때까지 입 닫고 있는 거. 당신도 똑같잖아. 괜히 알고서 하는 말이지. 정말 아버님이랑 남편은 지독하게 닮았어요. 사람 애태우는 것까지 완벽하게. 나야 이제 얘기를 들으니 이해되지만 아빠가 내 마누라한테 못할 짓 한 건 알죠. 그래, 알고 있어. 그 여자 꼬리 잡는다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꼴이 됐으니까. 내가 그건 정말로 미안하다.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도 해결되지 않는단 거 잘 안다. 몇 달이었지만 끔찍한 시집살이였어요.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피눈물 나는 걸 숨기다가 못 참겠기에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님과 남편이 저를 외면한 거예요.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그 여자 하나 잘라내겠다고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근데 계속 사과하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진 않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마음이 풀리겠니? 그냥 우리 집이 그 여자가 없던 때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건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나 앞날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냥 열병 한 번 걸렸다고 생각할래요, 전.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과하면 사과 받아줄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아버님이 계속 집에서 제 눈치 보는 게 더 불편해요. 미안하다. 사과 그만해요. 저 그렇게까지 아버님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서럽고 힘들었던 것 뿐이지.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내가 그건 약속하마. 이런 멍청한 짓은 마지막이야. 그거면 됐어요. 형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야. 고기 팍팍 먹고 집에 가요. 그리고 그 여잔 잊어버리고요. 그래, 그러마. 당신은 열심히 고기 굽고. 알았어.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린 거지. 미안하다는 말은 싫다니 다르게 말하마. 고맙다. 정말.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작성한 사연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고 남편이랑 똑 닮아서 불편한 점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저와 5살 차이 나는 사람을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며 데려오며 일이 커졌습니다. 매일 저는 시집살이에 시달렸지만 그 여자는 아버님과 남편이 퇴근하면 시침일 때더군요. 그걸 참지 못하고 진실을 말했지만 아버님과 남편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 반응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도 그 사실을 알고 뒷조사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한테 미적지근한 반응을 한 것은 그 여자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차려준 가게는 돌려받아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소송이니 뭐니 아주 아버님께 지독하게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한 사과를 받았기에 전 아버님을 용서했고 지금은 그 여자가 오기 전에 평화롭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도 받았고요. 5년 동안 아버님이 워낙 잘해주셨기에 이걸로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